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2023년 상시 1회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는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지를 받으면 요 보이죠? 이런 유의사항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요거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부 데이터 위치가 엑셀은 OA지만 액세스는 DB라는 폴더 안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요. 파일이 없어야 하는 경우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외에 위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30점이죠. 이건 우리가 다 맞아야 되겠죠.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각 4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고객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첫 번째 뭘 하자 그랬냐면 고객 번호 필드는 이렇게 설정하자 그랬어요. 입력 마스크 설정이죠. 자, 요런 형식으로 얘를 잘 봐야 돼요. 영어인데 대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대문자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가 대문자 돼 있건 소문자 돼 있건 신경을 안 써야 돼요. 명시가 돼 있어야 돼. 대문자라고. 대문자 영어 하나와 숫자 세 자리가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문자는 영어나 한글이 반드시 L입니다. 숫자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만 반드시 0이죠. 그죠?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코드를 만들 때 대문자로 들어와야 되니까 자, 대문자 꺽쇠 크다 기호가 들어와야 되고요. 영어 한 글자 그리고 숫자 3개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겠죠. 기호가 없어요. 기호가 빼기 이런 기호가 없잖아. 기호를 저장하라 그러면 세미콜론 저장 0 표시를 뭐 하라 그러면 세미콜론 표시 기호를 넣을 건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고객 번호의 입력 마스크를 자, 크다 L000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끝나겠죠. 두 번째, 고객명은 IME 모드가 한글이라 그랬습니다. 고객명은 IME 모드를 찾아서요. 한글이라 그랬습니다. 전자 아니에요. 한글. 영어일 경우에는 영어도 전자 아니고 반자라 그랬습니다. 자, 한글로 지정을 해주면 끝이 나겠죠. 세 번째, 전화번호는 반드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걸 필수로 한다 그랬습니다. 전화번호 필드는 필수, 입력을 반드시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번째, 나이는 255자 이하의 숫자. 이 말은 작은 숫자가 입력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나이 필드가 지금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숫자가 돼야 되고요. 숫자의 필드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5자 정도의 굉장히 작은 숫자는 우리는 바이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이터, 보통 1000 밑으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데이터는 바이트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성별은 남이나 여만 입력될 수 있도록 문자 데이터에 이것 또는 이거 하자 그러면 in이라는 걸 쓴다는 걸 알죠. in을 안 쓸 거면 남, 오와 여 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성별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유효성 검사 규칙에 in 남, 컴마, 여 문자니까 앞뒤로 따옴표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확인을 해줘도 되고요.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굳이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대로 저장 버튼 누를 때, 자, 이런 거 뜨면 이거는 형식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무조건 예 눌러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테이블 닫고요. 작업 하나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신규 도서 목록이라는 txt 파일, 액세스 파일이 아니죠. 외부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을 생성할 건데
구분 기호는 탭이고요. 첫 번째가 제목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기본 키가 도서 코드고요. 테이블 이름이 도서 목록 추가로 작업을 하자 그랬습니다. 쉬운 문제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텍스트 파일이에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자 그랬죠. 첫 번째 파일을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은 C 드라이버에 시험 칠 때는 DB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위치를 찾을게요. 자, 신규 도서 목록을 찾아서요. 자, 필드를 구분하는 게 존재를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탭키. 맞죠? 다른 거 선택을 하거나 여기 없으면 기타 누르고 여러분들이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첫 행에 제목이 있다 그랬어요. 보이죠? 다음. 얘는 건드릴 필요 없는데 만약에 출간 일자를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 여기 포함 안함 체크를 해주면 될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손을 안 댈 거예요. 자, 기본 키는 도서 코드가 될 거고요. 이름이 도서 목록 추가라 그랬습니다. 마치고 닫았을 때 테이블에 이렇게 도서 목록 추가가 만들어지면 정상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3번. 관계를 설정합니다. 대여 내역 테이블과 도서 테이블이 도서 코드를 갖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M 대 1 관계라 그랬습니다. 미리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건드리지 말고요. 참조 무결성은 유지, 값은 변경, 삭제는 안 되게 체크 해제하자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들어가서 원래 있는 건 손을 대면 안 돼요. 대여 내역은 있는데 도서가 없죠. 테이블 표시에서 도서만 추가를 합니다. 도서 코드로 연결을 시킬 건데 참조 무결성과 변경은 하고 삭제는 안 되게끔 1대 다관계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계도 저장해 줘야 되죠. 그리고 닫아줘야 돼요. 이걸 먼저 안 풀고요. 뒤에 쿼리를 먼저 풀거나 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는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폼에 관련된 건데 자, 25점이라고 돼 있죠. 얘가 15점이에요. 각 3점이죠. 밑에 5점, 5점짜리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틀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맞아도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여 내역 관리라는 폼에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띄우고요. 폼은 반드시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화면상에서 이렇게 눈금이 보이는 건 그대로 해도 되고요. 눈금은 해제를 해줘도 된다 그랬죠. 다른 거는 손대면 안 돼. 눈금만, 다른 건 건드리지 말고요.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들이 자기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폼 머리글에 제목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름, 크기, 색깔 보이죠? 폼 머리글이 이렇게 있어요. 디자인에 컨트롤 레이블을 찾아서 레이블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요. 내가 제목을 뭐라고 적을 거냐면 대여 내역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엔터 누르면 고정이 딱 돼요. 자, 기타로 가서요. 이름을 타이틀 그리고 형식에서 색깔과 글자 크기 줘도 되고 홈에서 여기에서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글꼴 크기를 20으로 주자 그랬고요. 그 문자의 색깔을 여기 삼각형 누르면 없어요. 여기 점점점 눌러서 표준색의 검정. 그러면 이렇게 16진 코드가 뜰 거거든요. 이걸로 해도 되고 홈에 여기 문자색 있죠? 글꼴색. 여기에서 이걸 해줘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txt 일련 번호 이 자리가 될 거거든요. 이 자리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건 자, txt 일련 번호를 찾아서요. 어디서 작업을 할 거냐면 데이터라는 탭이 있어요. 데이터라는 탭에 사용 가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아니오로 잡으면 돼요. 세 번째, txt 대여 일자에는 대여 일자 컨트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자, txt 대여 일자 언바운드 돼 있죠? 컨트롤 원본을 대여 일자로 하나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을 해도 됩니다. 네 번째, txt 고객명은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txt 고객명은 포커스 이동을 우리는 탭 정지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기타에 보면 기타에 탭 정지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아니오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주 나왔죠? 다섯 번째,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폼 속성은 눈금자 앞에 요 까만 점을 만들어야 속성 시트 선택 유형이 폼이라고 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형식에 가서요. 저 구분선을 아니오, 레코드 선택기를 아니오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폼 보기로 가서 확인을 해도 되고요. 내가 굳이 확인을 안 하고 끝이겠다 그러면 그대로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죠. 자, 1번이었고요. 2번. 다시 대여 내역 관리입니다. 대여 내역 관리 들어와서요. txt 고객명 컨트롤 얘죠.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저 자리에는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가 txt 고객 번호 현재 폼의 컨트롤입니다. 걔랑 같은 고객명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무슨 함수 쓰자 그랬습니까? dlookup 도메인 함수예요. 도메인 함수인데 lookup 찾겠다는 뜻이죠. 자, dlookup 도메인 함수는 첫 번째 뭐가 와야 됩니까? 찾는 필드명. 누구를 찾아라 그랬어요? 고객명을 찾아야 돼요. 고객명을 찾을 건데 저 고객명이 어떤 도메인 테이블 안에 있다 그랬어? 고객 테이블에 있다 그랬어요. 고객 테이블 안에 있어. 컴마 조건. 필드명, 도메인 조건은 다 다운판에 들어갑니다. 이 조건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고객 번호가 같은 거. 얘가 이거랑 같은 거. 그죠? 그게 요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두 룩업 함수가 d룩업 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써도 되고요. 써도 되고 여기 컨트롤 원본에 여기다가 적어도 되죠.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넣어봅니다. d룩업. 자, 가로 열고요. 찾을 건데 고객명을 찾을 건데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찾겠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뭐다? 고객 번호가 txt 고객 번호와 같은 걸 찾아내줘야 되겠죠. 자, 도메인 함수 치고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는 것들은 또는 수식이 들어가는 것들은 바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보이죠? 이름이 요 고객 번호 이름이 이 사람이다 라는 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저장하고요. 그대로 닫으면 되겠죠. 3번. 매크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매크로 이름이 있어요. 매크로 이름이 있는 건 매크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하자 그랬어. 첫 번째, 폼을 여는 거 하나. 그 다음 보고서를 여는 거 하나. 두 개인데 보고서를 열 때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저 상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폼에다가 연결하자 그랬습니다. 자, 매크로부터 만들러 갈게요. 자, 만들기 매크로에서 첫 번째 폼을 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픈 폼. 어떤 폼을 열어야 그랬습니까? 도서 찾기라는 폼을 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열 건데 보고서 아니 폼 보기 형태로 열 거고요. 읽기 전용으로 열자 그랬거든요. 데이터 모드가 읽기 전용이 돼줘야 돼요.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 보고서를 열 겁니다.
오픈 리포트. 보고서 이름.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 그죠? 다른 건 손댈 필요 없고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문제 보세요. 고객 정보라는 폼의 txt 고객 번호 컨트롤이 실제 보고서 데이터 원본에 있는 고객 번호와 같은 걸 찾는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고객 번호가 대괄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폼 안에 F만 누르면 이렇게 뜨죠. 더블 클릭하고요. 느낌표. 어떤 폼이냐? 고객 정보. 느낌표. 어떤 컨트롤이냐? txt 고객 번호. 요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매크로 이름 뭘로 주자 그랬습니까? 보고서 출력으로 주자 그랬습니다. 자, 매크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매크로는 닫아야 돼요. 얘를 고객 정보 폼에 고객 정보를 찾아서 CMD 확인이라는 이 단추를 찾아서 여기에 이벤트로 클릭을 했을 때 연결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됐죠? 눌러보세요. 이렇게 화면상에서 폼도 열리고요. 이렇게 두 개 같이 열렸죠?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인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열렸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닫으세요. 만약에 두 룩업 함수가 힘들다, 매크로가 조건이 힘들다 그러면 틀려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조회 및 출력 기능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거죠. 도서 대여 관리 보고서를 띄울 거예요. 자, 띄워놓고요. 보고서도 속성 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1번 동일한 도서 코드 내에서 대여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눈으로 볼까요? 자, 디자인에 보면 그룹화 및 정렬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밑에 보면 그룹 기준이 도서 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도서 코드는 오름 차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그룹 추가가 아니에요. 정렬을 추가할 건데 대여 일자의 오름 차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룹 추가인데 아니 오름 차순이 아니고 내림 차순이네요. 대여 일자의 내림 차순. 여러분들이 이게 정렬 추가인데 그룹 추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보고서 전체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리니까 주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머리글이 표시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화면을 봅니다. 얘가 지금 페이지 머리글이잖아. 보이는데요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를 띄웠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인쇄 미리 보기 할 때가 지금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이라는 뜻입니다. 페이지 머리글을 선택해 놓고요. 자, 화면상에서 봅니다. 형식에 보면 표시가 아니오 돼 있거든요. 이걸 얘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인쇄 미리 보기로 갔을 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보이다,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제 인쇄 미리 보기에서 보이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 코드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 매번 했던 거죠. 도서 코드 머리글 영역이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잡아주면 되겠죠. 네 번째, 본문의 txt 순번은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본문의 txt 순번을 찾아서요. 데이터에 순번이라는 거 1, 2, 3, 4 1년 번호로 붙이는 거거든요. 이꼴 1이라 그랬고요. 그룹이 바뀌면 번호가 바뀌게끔 그룹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쇄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이렇게 그룹별로 번호가 바뀌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txt 소개에는 대여 금액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자 txt 소개를 찾아서요. 여기 적어도 되고 여기 적어도 됩니다. 합계니까 함수가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썸이 들어올 거고요.
대여금액. 대괄호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엔터 하면 이렇게 알아서 들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결과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이 결과 값이랑 문제지에 있는 결과 값이랑 같은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죠? 화면상에서 비교를 해주는데 동일하게 형식이 같은 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정상적이죠? 끝났어요. 자, 근데 제가 해상도를 조금 달리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글자를 조금 크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보면은 날짜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날짜를 보이게끔 조절해 주세요.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건드릴 필요 없어. 어디서? 요 크기가 작다는 뜻이야. 샵이 나타난다는 건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그 수치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인 경우에 크기가 작으면 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금 늘려줘서 인쇄 미리 보기 갔을 때 정상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괜찮을 거예요. 그대로 저장하고 닫습니다. 자, 이거 질문 올린 사람들이 있는데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짜가 안 보인다 그러면 요 필드 크기가 이렇게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엑셀처럼 필드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또는 드래그해서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성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벤트 프로시저는 모르겠다 그러면 틀려도 됩니다. 도서 찾기 폼에서 자, 가서요. 여기에서 찾기 단추를 클릭하면은 이벤트. 얘가 찾기 단추죠. CMD 찾기. 이벤트 클릭하면이니까 점점점 코드 작성기.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줄 거냐면 자, 문제창을 봅니다.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도서명을 포함한다 그랬어. 포함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like예요. 그죠? like. txt 조회 앞뒤로 별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알죠? 레코드 소스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레코드 소스는 쿼리 구문을 이용하자는 뜻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모르면 틀려도 됩니다. 현재 레코드 소스는 폼의 레코드 소스예요. 우리는 이걸 컨트롤 원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터 할 때도 왜 미를 붙이면 편하다 그랬죠. 미 다음에 자, 레코드 소스를 찾으세요. 자, 레코드 소스 이꼴 따옴표 안에 들어갈 건데 내가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하겠다는 게 select예요. select 필드명 from 테이블이나 쿼리 명이 들어갈 건데 select 어떤 필드를 포함하겠다라는 말이 없으면 대부분 모든 필드거든요. 그래서 select 뒤에는 별 모든 필드를 포함을 할 건데 from 어디서부터 갖고 올 거냐? 자, 여기서 봅니다. 어디에서 갖고 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폼의 속성을 보세요. 폼의 속성의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 원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도서라는 테이블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판단을 해줘야 돼. 이걸 보고요. 얘는 도서 테이블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왜요? 누가? 도서명이 like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like 앞뒤로 별 붙고요. txt 조회가 붙어야 되는데 원래 like 뒤에는 따옴표가 오잖아요. 근데 얘 지금 앞에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단일 따옴표로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자, 별 끊어야 되겠죠? 연결 txt 조회 연결 다음에 별이 또 와야 되잖아요. 별 얘를 따옴표로 묶겠다.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코드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보입니까? 모든 필드를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야. 모든 필드를 선택하는데 from 어느 테이블에 있는 거다? 도서. 쟤는 어디서 확인한다 그랬습니까? 폼의 데이터 컨트롤 원본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조건이 도서명이 포함하는 거 like 요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앞뒤로
별을 붙여서 쟤를 포함하는 걸 가져오겠다. 이게 코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코드 창을 닫고요. 자, 저장을 하고요. 확인을 만약에 해보겠다 그러면 도서명이 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도서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도서명 보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글자가 포함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자가 있네. 여기도 이자가 있고 여기도 이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가서요. 내가 이라고 적고요. 이라고 적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있으니까 12개가 있는 상태예요. 찾기를 눌렀을 때 화면상에서 밑에 몇 개라고 뜹니까? 2개라고 뜨죠. 흔한 이웃과 다음 넘어가 보면 가난과 이별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소스가 한 번씩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select from where라는 구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입니다. 적어도 2문제는 맞추자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맞출 건 점수가 작은 걸 먼저 해주면 돼요. 이게 제일 쉽거든. 나머지는 7점인데 얘는 4점이잖아요. 그죠? 가장 쉽다는 뜻입니다. 자, 쿼리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어떤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도서 테이블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도서 테이블. 자, 넣어놓고요. 가져와야 되는 필드 보이죠?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해당되는 거. 자, 도서 코드, 도서명, 대여 금액, 대여 일수, 출간 일자. 순서대로 넣어놓고 난 다음에 출간 일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거. 이유는 크거나 같다라 그랬죠. 그죠?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출간 일자의 조건이 들어올 건데, 자, 크거나 같다 2021년 년, 월, 일 사이는 백이 들어간다는 거 알죠? 01 해도 되고 그냥 1 해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쿼리는 앞뒤로 날짜 데이터 요 보입니까? 샵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샵이 안 들어오는 건 우리가 넣어줘야 돼. 그래서 폼의 조건부 서식 같은 거 날짜 시간 데이터는 앞뒤로 샵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갔을 때 이 결과가 문제지의 이 결과와 같은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죠? 같죠? 여러분들이 손댈 게 없다 그러면 얘를 저장해 주면 됩니다. 뭘로 저장하자 그랬습니까? 신간 도서 정보. 하나의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제일 단순한 겁니다. 날짜 데이터는 또는 시간 데이터는 알아서 들어오면 관계없는데 안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앞뒤로 뭘 붙인다고요? 샵을 붙인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날짜와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째. 매개 변수를 이용한 쿼리. 매개 변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없는 필드를 우리가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필드는 우리가 만약에 안 써도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는데 매개 변수는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괄호만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매개 변수 쿼리를 줘야 하는데 내가 어떤 걸 하냐면 대여 횟수만큼 대여한 고객의 정보를 줘야 할 건데 최근 날짜, 대여 횟수는 1년 번호 필드를 이용하자 그랬고요. 최근 대여 일자는 날짜가 최근 걸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될 거. 최근 대여 일자라 그랬잖아. 최근은 최근 날짜죠. 그럼 최근 날짜라는 건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있고요. 1월 5일이 있다 그러면 얘가 최근 날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최근 날짜는 최대값이라는 뜻입니다. 날짜의 최대값. 큰 값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최대값 함수가 들어가면 요약, 시그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대여 내역 관리 쿼리를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테이블이 아니라 쿼리입니다. 대여 내역 관리. 자, 띄워놓고요. 자, 고객명 전화번호. 고객명 전화번호 넣었어요. 위에 요약이 눌러져야 함수가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죠? 자, 그 상태에서 대여 횟수는 1년 번호로 이용하자 그랬거든요. 1년 번호를 가지고 와서
여기 앞에 대여 횟수라고 적어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적어도 됩니다. 대여 횟수. 이름은 땡땡 콜론으로 붙여야 되죠. 자, 얘는 횟수니까 개수겠죠. 그죠?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가지고 오자 그랬습니까? 최근 대여 일자는 누구를 갖고 대여 일자에 최근 대여 일자 손으로 그냥 바로 써도 된다 그랬어요. 크기가 작아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최근 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최대값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요렇게 넣는데 요 대여 횟수에 매개 변수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으로 들어갔을 때 대여 횟수가 얼마인 걸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까? 3인 걸 가지고 오게끔 만들겠다는 뜻이죠. 연산자가 없으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필드명을 내가 만드는 게 매개 변수고요. 대괄호를 붙여줍니다. 대여 횟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할 건데 보이죠? 얼마 입력하자 그랬습니까? 문제지에서 3을 입력했을 때 요렇게 정확하게 문제지의 결과와 뜨면 정상이란 뜻이에요. 얘를 대여 횟수 조회란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항상 데이터 시트 결과 보고요. 저장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쿼리인데 요약 쿼리다. 요약 쿼리는 이렇게 함수가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번) 요즘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즈널 도서와 도서 대여 내역을 이용하는데 한 번도 대여되지 않은 도서를 조회하는 미대여 도서를 하자 그랬습니다. 이즈너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고 불일치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단 조인 유형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만들어 볼까요? 쿼리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서 도서와 도서 내역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눈으로 봅니다. 문제지에 얘들은 전부 다 어디 있는 애들입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죠.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건 지금 도서 테이블이 되는 거거든요. 자, 도서 코드와 도서명과 출간 일자, 대여 금액, 대여 일수를 다 들고 왔는데 대여 내역에 도서 코드가 없는 걸 갖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여 내역에 도서 코드를 갖고 와서요.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즈널 없는 거. 근데 얘는 표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 조인 유형, 요 보이죠? 관계, 이 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선택해 줘야 돼. 도서에서는 다 조인 대여 내역에서는 조인과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다.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야 결과를 봤을 때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를 미대여 도서라는 쿼리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못 풀겠다 그러면 만들기에서 쿼리 마법사를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쿼리 마법사,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가 있어요. 자, 도서 테이블에 결과가 있어. 그죠? 대여 내역에 연결된 게 있어요. 도서 코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이거 다잖아요.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름 정확하게 넣고요. 끝을 내면 똑같이 나오고요. 디자인 보고 갔을 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 찾아내면 되고요. 이즈널이 요즘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크로스탭 쿼리입니다. 자, 크로스탭 쿼리는 행, 열, 값 생각하자 그랬죠. 여기 보면 문제에
테이블을 3개를 쓰자 그랬어요. 힌트가 있어요. 도서 코드별, 성별별, 대여 횟수. 그죠? 힌트가 있어. 누구 별 돼 있는 게 행 아니면 열이거든요. 눈으로 봅니다. 제목이 보이는 얘가 행이에요. 얘가 행. 제목이 아니고 데이터로 보이는 얘가 열. 그래서 도서 코드가 행, 성별이 열인데 여기에 행이 하나 더 있죠. 평균 나이는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평균 나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나이의 평균이 될 거고, 요게 대여 횟수인데 대여 횟수는 1년 번호로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개수겠죠. 횟수니까 요게 건이라는 글자를 나중에 서식에서 붙여줘야 돼요. 여기 보이죠? 요렇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도서 코드 필드에 마지막이 1에서 5로 끝나는 자료만 대상으로. 요즘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별표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서 필드 테이블을 3개를 갖고자 그랬습니다. 도서와 대여 내역과 고객 테이블. 이 3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첫 번째 행이 도서 코드인데 도서 코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기본 키로 들어가 있는 걸 많이 합니다. 자, 도서 코드는 크로스텝 컬인데 얘가 행이에요. 행. 첫 번째 요게 만들어졌어. 두 번째 평균 나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이의 평균입니다. 걔도 행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나이를 찾아서요. 나이인데 제목이 평균 나이예요. 붙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평균을 가지고 올 건데 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열이 성별이라 그랬어. 성별, 얘는 열이에요. 그러면 요까지 됐죠?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대여 횟수가 1년 번호라 그랬어요. 자, 1년 번호를 찾아냈겠습니다. 1년 번호는 여기 있네요. 1년 번호가 개수가 되겠죠? 값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결과를 보면 요렇게 일단 나와요. 눈에 보이잖아. 그죠? 조건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럼 저 상태에서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도서 코드가 마지막으로 끝나야 돼. 도서 코드가 얘는 조건이 돼야 돼요. 도서 코드의 조건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은 1에서 5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like를 쓰는 방법. like 요게 요즘 자주 나오대요. 끝나니까 앞에는 별이 와야 되잖아. 근데 1에서 5까지라는 건 대괄호 안에 쓴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요거 지난번에 제가 질문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저걸 조건으로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표시해 놓고요. 보면 보이죠? 그럼 이제 요거 형식을 고쳐줘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은 평균은 표준 소수 자릿수 0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평균은 이 자리죠. 속성 시트로 가서요. 형식은 표준이고요.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준다 그랬고 설명은 없지만 여기에 대여 횟수는 숫자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건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1년 번호는 형식에 숫자가 나타나고 그 뒤에 건. 엑셀에 쓰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났죠. 여러분들이 현재 이 그림과 문제창이 똑같은지 확인을 해주세요. 얘를 도서 대여 현황이란 이름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끝인데 결과 우리 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걸 제가 다르게 풀 수 있다 그랬잖아. 어떻게 다르게 푸냐면 우리는 도서 코드에 like를 이용해서 이렇게 썼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아무 말이 없어도 엑세스는 함수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 제목 안 붙이면 지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라이트 오른쪽 글자를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한 개를 뽑아서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크게 해놓고 볼게요. 도서 코드가 도서 테이블에도 있고 대여 내역에도 있잖아. 근데 아무 말이 없이 도서 코드라고 이렇게 적으면 화면상에서 얘를 실행시킬 때 에러가 떠요. 도서 코드는 2개 이상의 테이블이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 적어줘야 돼. 제가 도서에 있는 거다. 도서.도서코드라고 넣고요. 여기에 별을 빼고 like 1에서 5라고 넣어주면 결과가 똑같아요.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write라는 함수를 안 넣겠다 그러면 여기에 앞에 아까 뭐가 들어왔어요? 별이 붙고요. 얘들이 빠지면 되겠죠.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관계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XS는 어떤 함수 쓰라는 말이 없더라도 함수를 써도 돼요. 함수를 쓰라면 반드시 그걸 써야 되는데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넣는 것 쿼리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엑셀의 계산 작업에서는 어떤 함수를 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외에 다른 함수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